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조선의 등장에 이어서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나타내는 문화재 3개랑 그리고 단군신화, 삼국유사에 나왔던 단군신화를 분석을 통해서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건국된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대립을 하면서 성장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발전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거 있죠. 뭐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한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4세기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때 왕이라는 칭호는 중국만 사용했어요. 중국만 사용했는데, 중국이 사용했는데 고조선도 칭했다. 고조선도 왕이라 칭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중국과 고조선이 어떻게 동등했다. 동등한 국가였다. 아시겠죠? 중국만큼 고조선도, 중국에 있는 영역 국가들만큼 고조선도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중국이 왕이라 칭하자 고조선도 우리도 왕이다 이렇게 칭한 거예요. 너희 못지않게 우리도 잘 나간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전이죠. 기원전 400년 전. 아시겠죠? 이해갑니까? 기원전 4세기경. 됐죠? 자, 그 다음 철기를 수용합니다. 철기. 자, 위만이라는 사람이 철기를 수용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자, 철기를 수용하면서 고조선은 이제 농업의 발전도 이루고 중개무역을 이룹니다. 이때 위만의 등장한 이후부터 우리는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만이 중국의 연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유민들을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와서 고조선 새로운 왕이 됐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이 위만조선 때 철기를 바탕으로 중개무역과 농업 발전을 이루었다. 아시겠죠? 자, 문화재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문화재 부분을 살펴보면 예전에 우리가 배웠죠.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나타내는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에서 이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이 점차 발전하면서 세형 동검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이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위치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중국 부분, 중국의 영토였던 부분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세형 동검은요 유독 고조선의 영역에서만 나타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조선이 거의 특화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조선의 영토에서만 나오는 이 세형 동검은 뭐냐면은 비파형 동검이 발전된 형태로 고조선이 사용해서 썼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고조선에서만 사용했던 동검은 바로 세형 동검입니다. 아시겠죠? 고조선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칼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세형 동검이 나타난다. 고조선이 독자적으로 자기 문화를 개발할 만큼 이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원전 4세기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위만 때는 철기를 수용하면서 중개무역과 농업 발전을 이루고 발전했다. 자, 그런데요, 고조선은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하느냐?
아까 전에 말했지만 고조선은 중국과 대립을 하면서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조선이 처음에는 연과 계속 대립하면서 연의 침입이 있어가지고 서쪽 지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에 있었던 연나라라는 나라가 고조선이 너무 성장하니까 고조선을 공격해서 고조선이 싸우다가 패배를 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뒤에 고조선은 위만조선 때 뭐 중개무역을 합니다. 이때 이 중개무역은 뭐냐면은 중국 한나라와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 아래에 지금 한반도의 남부 지방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일대, 여기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가 철이 매우 유명했는데요. 이 진나라가 한나라는 이 진나라와 교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와 진나라의 교류를 누가 가로막았다? 고조선이 가로막으면서 한은 고조선을 통해서 진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진나라도 고조선을 통해서 한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은 이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죠. 이것을 바로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던 진나라 사이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고조선이 한나라로부터 세금을 걷고 진나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차지했다. 당연히 교역을 하는데 방해를 받은 한나라는 기분이 상했겠죠. 한나라의 침략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BC 108년. 아시겠죠? 그리고 한나라는 자신의 행정구역이었던 한 사군을 설치합니다. 이 사군은 행정구역이에요. 중국의 행정구역으로서 한 사군을 설치합니다. 이 한 사군은 낭랑, 현도, 임둔, 진번이 있는데 나중에는 낭랑만 남습니다. 이 낭랑은 나중에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현도군, 임두군, 임둔, 진번이 낭랑으로 통합되거든요. 낭랑만 남아있다가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가 아마 고구려가 낭랑군을 멸망시켰던 시기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어쨌든 중국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 사군을 설치하면서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고조선 사회는 어땠는지 사실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중국 책에 보면 또 팔조법이라고 해서 고조선의 법이 3가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법 3가지가.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남을 상해에 입힌 자, 그러니까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게 한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노비로 만든다. 근데 노비가 되기 싫으면 50만 전의 벌금을 내라. 50만 전의 벌금을 내라. 이 팔조법을 통해서 고조선의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숙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을 필기해서 사진을 찍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팔조법에서 제가 3가지 법을 소개했죠. 이 법을 통해서 고조선의 사회를 우리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지 팔조법을 토대로 한번 추측해서 역사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조선은 이러이러한 사회였어요. 이거 여러분 쓸 수 있겠죠? 팔조법을 바탕으로.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동 중심으로 발전해서 4세기에 왕위치국을 사용했고 위만조선이 등장했고 결국 중개무역을 하다가 한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철기 수용 후 중개무역으로 발전하던 위만조선은 중국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철기 수용 후 중개무역으로 발전하던 위만조선은 중국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조선의 팔조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 도둑질하면 노비가 된다. 노비가 되기 싫으면 벌금 50만 전 내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조선 사회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 볼 때 우리는 자, 생명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을 중시하자. 이렇게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여기 곡식으로 배상해라. 그리고 벌금 50만 전 내라. 이런 것들을 볼 때 뭐다? 사유재산이 있었다. 사유재산이 있는 사회였다. 당연히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사유재산이 발생했겠죠. 첫 번째 생명을 중시했다. 두 번째 사유재산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번 곡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곡식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뭐다? 바로 세 번째 농경사회였다. 농경사회,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다. 이 농경사회라는 것은 고조선 건국 단군 신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노비라는 단어가 있죠. 노비. 노비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네 번째 바로 계급이 존재했다. 맞죠? 계급이 존재했다.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50만 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아마 화폐를 사용했다. 이렇게 8조법을 통해서 5가지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중시, 사유재산, 농경사회, 계급이 존재했고 화폐를 사용했다. 자, 잘 정리해 주세요.